험한 걸 보지 않게. 자, 다음 책에 보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하며 자음을 한번 분류해보자 그랬는데 모음 분류 기준은 3개였잖아. 자음 분류 기준은 2개밖에 안 돼. 그래서 요거 빠르게 정리해볼게. 첫 번째, 자음은 발음을 할 때 소리가 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이게 뭔 소리요? 소리는 성대가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아를 발음할 때랑 바를 발음할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하면 돼. 자, 똑같이 아 모음을 쓰잖아요. 아 중성은 달라진 게 없어. 자, 근데 제가 입술을 한번 이렇게 붙였다가 떼니까 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소리가 나는 위치라는 개념은 다시 말하면 그냥 발음하면 무리 없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방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발음이 바뀌었다. 자, 그러니 방해를 받은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난 것이다. 방해받는 위치. 이것을 소리나는 위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소리는 성대가 내는 게 맞지만 실제로 그러한 자음으로서의 발음을 만드는 건 해당 방해를 받는 지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이렇게 표기하라는 학습 활동을 제가 채워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발음되는 게 맞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술 소리입니다. 아까 그쵸? 입술이 만드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발음할 건데 자, 놀랍게도 이게 치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윗니, 아랫니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혀끝이 여기를 스칠 거예요. 그쵸? 오케이. 여기서 방해받는 거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입천장 혀로 이렇게 해보면 자, 입술이랑 좀 가까운 쪽에 입천장은 좀 단단해. 그쵸? 자, 하지만 목구멍 쪽으로 구역질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혀를 좀 이렇게 해봐. 그럼 약간 말랑말랑 입천장 나오죠. 이름이 좀 이상하네. 말랑말랑 입천장. 자, 말랑말랑 입천장의 이름이 여린 입천장입니다. 그래서 자, 센 입천장과 여린 입천장을 각각 혓바닥과 혀 뒷부분, 다시 말하면 혀의 뿌리가 건드려 줄 건데요. 자, 요 지점에서 나는 대표적인 소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지읒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내가 엄청 말하셨는데? 자, 지읒 발음할 때 즈 발음하면 이 혓바닥 전체가 생입천장에 붙는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고 저는 혀끝이 닿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애매하게 느끼는 친구도 있어. 자, 이걸 조금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자음은 아니지만 이따 배울 거예요. 이 지읒을 조금 더 세게 발음한 쌍지읒을 발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친구를 향해 혀를 찰 겁니다.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혀 차봐. 자, 그러면 확실히 센 입천장에 혀가 닿았다가 쫙 떨어지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야 돼, 이쯤 되면. 그래서 아하, 혀 바닥이 닿는다는 건 이런 얘기구나. 자, 반면에 여린 입천장을 혀뿌리가 막는다라는 건 어떻게 느끼냐? 우리 이거 한글 창제할 때 한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산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것을 코로 내뿜느냐, 입으로 내뿜느냐, 요 2개의 갈림길에 서는데, 자, 이때 혀 뿌리가 요렇게 여린 입천장에 닿아 있으면 이 통로는 어떻게 된 거야? 막힌 거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숨은 어디로만 쉴 수밖에 없어? 코로 쉴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까 혀 뿌리가 제대로 여기를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코를 막았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면 입은 제대로 막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직접 해볼래? 역이라고 발음해요. 역. 그 마지막 소리가 중요해서요. 역 하고 코를 막고 기다려봐요. 입으로 숨이 원활하게 지금 쉬어지는 상태인가요? 역이라는 발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으로 원활하게 숨이 쉬어지나요? 자, 이렇게 3분만 기다리면 저는 이 강의실에 혼자 남을 수 있겠죠? 숨이 안 쉬어져. 왜? 이미 혀뿌리가
그 여린 입천장 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다. 코까지 막으면 큰일 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목청 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청 소리는 흐 하고 발음하면 안 돼요. 흐 해버리면 뒤에 으 발음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특유의 목청의 느낌이 잘 안 나거든? 근데 히읗만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봐. 느껴져? 자,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지만 발음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목청이 이렇게 통로를 싹 좁히면서 나는 소리가 되더라. 목청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공기가 긋듯이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목청 소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자음의 개수 몇 개라 그랬지 얘들아? 19개예요. 여기도 19개 써있죠? 자, 19개의 자음을 갖다가 각각 위치별로 배열을 했더니 요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자, 입술에서는 브만 발음되지 않고 무, 뿌, 프도 다 여기서 발음이 되더라.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기역, 역, 역. 기역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응도 있더라. 가, 방 해보세요. 앙 하고 코 막아봐. 앙. 코 막으면 발음 안 됩니다. 가, 방 하면 소리 안 나요. 왜요? 이응은 이 혀뿌리로 여린 입천장을 막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내뱉으면서 콧소리가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앙. 근데 여기서 코를 공기를 못 나가게 앙 이렇게 하면 발음 안 됩니다. 그래서 감기 진짜 시게 걸리면 여러분 비음이 전혀 발음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소리들의 이름을 붙여줄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입술 쪽에서 나는 소리를 그냥 심플하게 입술 소리. 윗잇몸을 건드리면 잇몸 소리. 딱딱한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면 센 입천장 소리. 말랑말랑 입천장을 닫았어요? 그러면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 목을 긁어요. 목청 소리. 라고 표를 그려 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사실 그냥 선생님들이 고등부에서 내려왔다라는 사실과 대부분의 문법 교재들이 문법 용어를 한자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자로 그냥 표기된 자료 나눠주실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뜻입니다. 두 입술 사이에서 난다.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양순음입니다. 소리가 음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잇몸의 한자 치조. 그리고 센 입천장 경국에. 여린 입천장 연국에. 목, 후. 이렇게 각각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용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 뭐에 따른 분류였다? 첫 번째 기준,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른 분류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직도 쓰고 있어. 왜 말 안 해줬어? 귀걸이랑 물걸이 뺐으면. 머리 좀 짱 커가지고 아팠어. 자, 소리를 내는 방법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방해를 받는 위치가 있어. 아까 입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양 입술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고 다쳤죠. 자, 이때에 이 방해받은 요소를 어떻게 네가 타개할 것인가, 즉 뚫고 나갈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방해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입술이 이렇게 막았어요. 그럼 이 막은 걸 어떻게 했어? 뚫었지 뭘. 자, 그래서 비읍의 경우에는 자, 나오려고 하는 공기의 크기가 이만큼이었어.
하고 나오고 싶었어. 아 하고 나오고 싶었던 걸 갑자기 얘가 방해를 딱 만들었어. 여기가 방해 피크인지 구간이죠. 입을 딱 닫아버렸어. 아예 공기가 통하지 않게 닫아버린 거 확인되시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팍! 터뜨렸다. 아예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린다. 한 번에 터뜨린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파열음, 터뜨리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비읍은 터뜨리는 소리입니다. 파, 파, 터뜨렸죠? 자, 하지만 시옷의 경우는 어때요? 발음해볼까요? 야, 시옷이 사실 발음하기 진짜 힘들잖아. 혀 짧은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발음이 시옷이잖아요. 왜? 시옷을 발음하려면 혀 끝이 계속해서 윗잇몸 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혀 끝이 윗잇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상태로 입을 완전히 다물고 이를 맞닿게 하죠. 안 그래도 혀 때문에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까지 닫아가지고 한 번 더 보호막을 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입도 어때요? 조금만 벌려. 이 삼중막을 뚫고 나와야 되는 친구죠. 자, 이런 애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래 나오려고 했던 공기의 양이 이만큼인데 지금 몇 개의 장막을 쳐가지고 아예 틈을 안 준 건 아니야. 비읍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앞 하고 닫잖아. 근데 닫지는 않고 이렇게 막 스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통로를 이만큼만 주는 거. 다시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가 마찰되도록 나는 소리, 이런 걸 마찰음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입안을 좁히는 건 방금 전에 윗잇몸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입도 다물고 어쩌고 이를 다물고 막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목청의 통로를 좁힌다는 건 뭐예요? 아까 목청 통로 좁히는 소리 무슨 소리였어? 뭐였어? 히읗, 히읗. 히읗 발음할 때 목청 좁히는 거, 이것도 마찰음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입안을 좁히는 소리, 이걸 조금 더 세게 하면 쓰. 목청을 좁히는 소리,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마찰음이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기가 흐르고자 하는 건 이만큼이었는데 한 번 막았어. 완전히 막았어.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비읍처럼 파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탄산이 들어있는 사이다병을 생각해보세요. 자, 얘를 갖다가 뚜껑을 딸 때 안에 들어있는 탄산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처음에 뚜껑을 열 때 이렇게 뻥 하고 따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조금씩 하고 따니까 어떤 거나 이렇게 나잖아. 이렇게 따잖아. 그치? 자, 마찬가지로 찔끔만 열었어. 막혀있는 탄산의 뚜껑을 찔끔만 열면 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바로 자, 막았던 자리를 조금만 열고 아주 좁은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요. 아이고. 마찰을 일으키는, 즉 파열의 속성과 마찰의 속성을 모두 갖춘 친구. 한 글자씩 따서 파찰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나도 지금 발견했어. 뭐야? 벌레야? 벌레야? 아, 거미줄이네. 여러분, 트라에 거미 진짜 많은 거 알아요? 오늘 퇴근하고 내일 와보면 거미줄 쳐있다. 관리실에 얘기하면 이충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 심리에 해로우면 해충 아닌가요? 자, 아무튼 얘는 터뜨리는 소리, 파열의 방법. 시옷은 마찰의 방법. 그리고 자, 일단은 마감. 이런 친구들 파찰의 방법으로 소리가 나더라. 자전거
같은 거 발음하려면 얘들아 자 이렇게 되잖아. 뭔지 알지? 한번 멈추잖아. 자 이렇게 해서 아하 이게 파열과 마찰의 두 속성을 모두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정리가 됐어. 그래서 와우 개꿀 하고 이렇게 표로 넣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아까 자음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우리말에? 19개. 그렇지. 너무 똑똑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지금 이거 몇 개 들어있어요? 9 더하기 3 더하기 3은 너무 훌륭해. 15개. 너무 훌륭해. 네? 9 더하기 3. 자, 3일은 3, 3이 6, 3번 9, 3. 3, 5? 15. 자, 좋아요. 괜찮아요. 어제 31 더하기 48인가? 뭐 계산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잠깐만 33 더하기 48인가 뭐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러더니 계산기 켜봐. 누구나 표현은 하기 나름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15개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19개의 자음을 갖다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마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둘 다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돌연변이 같은 4개의 자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걔네가 바로 밑에 있는 느르므 같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앞에 있던 친구들은 드, 트, 크, 스 이렇게 초성 자리에 얘를 넣어도 충분히 분리가 되는 애들이었거든? 근데 얘네는 초성 자리로 발음해서 느, 르 이렇게 으로 끝내면 약간 이 그 자음 특유의 맛이 좀 알아채기 힘든 모음이란다. 자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실제 발음을 갑자기 종성으로 좀 옮겨가지고 수업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조까지 크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 자, 발음해보겠습니다. 느 아니고 르 아니고 무 아니고 이렇게 발음하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했더니 여러분 손을 이렇게 요렇게 해봐. 이렇게 코에 하나, 입에 하나. 입을 이렇게 봐. 누가 입 이렇게 묶었어. 입 묶지 마시고 코 밑에 하나, 입 앞에 하나 이렇게 대봐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그 상태로 발음해볼 거예요. 해나 소리 내야 되더라. 내 목소리가 제일 크잖아. 어차피 묻어가봐. 하면 요거 코 쪽에서 바람이 많이 나와요. 입 쪽에서. 혜성아 너무 지금 이러고 있어. 너무 이거. 왜 입을 자꾸 내신 거야? 왜 여기 이렇게 기대 계세요? 턱 좀 그만 계세요, 여러분. 사각턱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입보다는 코 쪽에서 이렇게 하고 바람 나오는 거 느껴져요? 자, 입안의 통로는 막혀있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니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을로 바꿔볼게. 자, 에서 하는 순간 코 쪽으로는 바람이 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돼. 집에 가서 해봐. 여기서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자습실은 안 돼요? 스카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 스카에서 갑자기 자, 여기만 이제 아저씨가 나가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방구석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면 할 때는 코가 이렇게 코뿔소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할 때는 입 쪽에서 나와요. 자, 얘는 혀끝이 잇몸에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양옆으로 소리가 흘러나와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 리을입니다. 어머, 이렇게 글씨를 잘 쓸 수가. 자,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미음 발음해 보겠습니다. 야, 누가 봐도 입이 닫혀있잖아 지금. 그럼 공기는 어디로 나오겠니? 코로. 이렇게 당연한 얘기가. 너무 대답도 잘해주는 나의 우리 아들내미를 보고 갑자기 마음이 흐뭇해졌어. 자, 그 다음 마지막 가방 할 때 이응 아니야. 꼭 아들 얘기하면 딸들이 서운해하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들 쪽이 허들이 높아요. 아들의 허들이 높고 딸은 그냥 있으면 다 딸이니까. 자, 해봐. 또 마찬가지로 코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은, 미음, 이응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즉 비음이고요. 양옆으로 흘러나가는 애들은 유음.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는 사실 교과서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진 않는데 매년 그 모근에서는 선생님들이 꼭 필기를 얹어주셨던 요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발음하는 법은 배웠잖아? 목에다가 한번 손을 살짝 얹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스, 프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는 모음은 무조건 얘가 울릴 거거든. 자, 해볼게. 쉬운만 발음할 거야. 진동 있어 없어 여기에? 없어요?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려요? 여기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려요. 자,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난리 났어. 진동 거의 지진이야. 난리 났죠? 자, 그래서 어머 이거 성대 울림에도 차이가 있네. 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목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울지가 아니라 울면 안 되죠. 자, 울리지 않는 소리 이런 걸 안 울림 소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음을 분석하는 기준이 하나 더 숨어 있기는 한 겁니다. 분류하는 기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느르므으 이런 친구들은 성대나 목청에 울림이 존재하니까 뭐라고 부른다? 울림소리라고 부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은 1차 정리가 완료되었고요. 자, 이때 잘 보면 여러분은 앞으로 갈 필요 없어. 돌아갈 필요 없어. 자, 얘네들은 각각 단독의 형식으로 좀 생겼는데 얘네는 가만 보면 약간 이렇게 세트로 묶일 것 같은 크크크, 스스, 즈츠츠 이런 비슷해 보이는 요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에 대해서도 또다시 기준을 하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울림 소리에는 이런 세트 같은 느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는 오직 안 울림 소리 한정입니다. 즉,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대를 좀 편안하게 두고 그러니까 용을 쓰지 아니하고 발음할 수 있는 거 누가 봐도 어떤 애야? 셋 중에 쪽이겠죠? 너무 릴렉스 장난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봐. 뿌 이런 애들. 자, 편안하게 두면 비음만 발음할 수 있지만 성대를 긴장시키는 순간 프 이런 애가 발음이 되더라. 자, 이때 뿌랑 프도 한 번 더 분류를 해주려고 한 거야. 성대를 긴장시키긴 긴장시키되 뿌 같은 경우에 그냥 긴장스러워 뿌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프를 발음하려면 더 어떻게 해야 돼? 숨을 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숨을 거세게까지 내면 프만 발음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왜? 나 뭐 잘못 썼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눈 것들. 자, 성대를 편안하게 둔 상태의 발음을 예사소리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긴장을 시키면 된 소리. 긴장도 시키는데 숨까지 거세게 내뱉으면 거센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자음들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보시면 느르므 없죠? 14개만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만 가지고 이야기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크크크 드뜨트 프프프 즈쯔 츠 이런 식으로 예사 소리에서 긴장과 숨의 세기를 조절한 듯한 세트들이 눈에 보이더라.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음의 3단 구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대의 긴장도나 숨의 세기를 조절해서 세트 발이로 묶어 발음하는 것. 소리 나는 위치나 소리 나는 방법은 동일하다. 여기 나온 표현대로 쓸게. 소리 나는 위치와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이 동일함. 그러면 뭐만 다른 거야? 얘네를 발음하는 소리의 세기. 그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단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갑자기 혼자 동떨어진 애가 있어. 계속 따라다니다 갑자기 붕 뜨네. 얘가 애매해지죠? 자, 얘는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시옷의 거센 소리가 뭔데요? 스스. 그 다음에 스. 뭐 이런 애가 있나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오직 예사 소리와 된 소리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야 돼, 얘들아. 아까 전에 느르므 만 빠졌다 그랬는데 그러면 19개 중에 4개 빠졌으니까 몇 개가 남아야 돼? 오, 해볼까요? 19 빼기 4는 15. 대단해. 근데 지금 여기 몇 개밖에 없어. 똑같이 15가 되려면 5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사라졌어? 히읗이 사라졌다라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히읗 어디 갔냐고요? 히읗 누가 먹었어? 나는가? 자, 히읗은요, 여러분. 예사와 된 거센 소리에 구별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오늘 필기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출제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진짜로. 그래서 뒤에 이따가 표로 한번 정리된 거 우리가 볼 건데 정리된 표 보시면 히읗은 아예 예사된 거센의 그 표 구분에 선도 없어요. 혼자 한 칸 이렇게 다 차지하고 그냥 앉아있어. 그래서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리의 세기를 달리했을 때의 효과를 볼 건데요. 그냥 느낌이 다르다를 첫 번째로 외워주십시오.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알려줄게. 자, 눈앞이 감감하다. 가물가물하다 같은 뉘앙스입니다. 감감하다. 그럼 어때요? 눈을 떠. 그럼 뭐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자, 근데 여러분, 나 숙제할 거 진짜 많아. 어떡해. 나 이거 언제 다 끝내. 눈앞이 깜깜해. 눈앞이 깜깜해. 숙제가 많아. 어때요? 그냥 눈을 뜨는 정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긴 해. 근데 여러분, 되게 많이 노력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깜깜하다. 근데 누가 너한테 야, 나 지금 입시 큰일 났어. 눈앞이 깜깜해. 눈앞이 깜깜까지 하면 어때요? 조금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깊이를 더하죠. 눈앞이 깜깜하다 그러면 이거는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를 주는 거. 자, 나에 나온 단어 된소리입니다. 된소리는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강한 느낌. 별표했다 외워라. 반대로 거센 소리는 거칠고 거센 느낌을 준다. 암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단원의 더 읽어보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라는 본문으로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간에 지금 얘기한 소리의 세기 관련한 거 오직 타열음, 마찰음, 차찰음이라는 안울림 소리에만 해당되는 개념이라서 자, 실제로 소리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는 자음의 분류는 소리내는 방법과 소리나는 위치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울림 소리를 따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석해 주는 것이라는 거. 요 분류와 체계만 헷갈리지 않고 잘 외워주시면 네, 가능할 것 같고 어디 보자. 혹시나 해서 그런데 이 울림소리 써놓은 16페이지에 이거 한번 써놓을까?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 이거 좀 써놔. 나중에 자음의 울림소리, 뭐 안 울림소리 이런 얘기 하다가 모음은요?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음은 그냥 다 울림소리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19쪽으로 넘어갑니다. 자음 모음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싸 음은 마스터 된 줄 알았더니 어머 타이틀이 잘못 들어갔어요. 4번 소리의 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더라. 자, 소리의 길이는 왜? 그랬더니 우리가 음운이라는 것이 뜻을 구별하는 소리면 다 음운이라 그랬잖아. 근데 자음 모음도 뜻을 구별하긴 하지만 실제로 소리를 낼 때 길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단어의 뜻이 달라져. 뭐 때문에? 길이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밤입니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긴 소리로 발음하는 애들이거든요. 자, 깜깜한 밤. 단음입니다. 먹는 밤. 장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위아래로 세모로 그렸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폰트에 따라 마치 땡땡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얘가 장음기호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이런 땡땡과 유사한 표시가 발음기호 안에 들어있으면 얘는 길게 발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애석하게도 어떤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애가 장음이고 어떤 의미를 가진 애가 단음이냐라는 것에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법칙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생으로 단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이유는 애초에 장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규범적으로 나중에 정립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쓰던데? 를 그냥 정착시킨 거여가지고 언제부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희망편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만 출제되는 거. 불행편은 선생님이 추가 프린트 주는 거. 장음, 단음에 세트 주고 외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뭔가 프린트가 나온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예시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늦었는데 네가 안 자고 자꾸 핸드폰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너 밤인데 너 밤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밤에 뭐해? 밤에? 내일 밤에 뭐해? 내일 밤에 빠르게 지나가죠? 자, 반면에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밤을 까먹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너 지금 밥 먹어? 아까보다 확실히 어때요? 길게 느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 자, 시험 끝났어. 시간 어떻게 가? 친구랑 놀 거야 오늘.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놀다 올 텐데. 자, 그 밤은 시간이 참 어떻게 가요? 빨리 가요. 미치겠어. 왜 이렇게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그 원리로 기억하세요. 친구랑 노는 밤 너무 짧아. 자, 하지만 먹는 밤은 어때? 많이 먹어요, 여러분. 길게 오래오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리는 말. 야, 말이 진짜 빠르다. 말이 진짜 빠르다. 말이. 야, 저기 말이 튀어나왔어. 빠르게 가면 경주마 어디서 탈출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더라고. 사람의 말은 하면 할수록 길어지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아프면 시간 어떻게 가요? 개 느리게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파요. 알아 누웠어요. 그때의 병은 장음입니다. 하지만 유리병은 어때요? 까딱하면 깨지죠? 병. 자, 이거 말고도 뒤에 학습 활동에 은근히 등장해서 출제가 되는 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 오래 봤으면 좋겠죠? 장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에 달려있는 여러분 눈 깜짝할 새라 그러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죠? 단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 적용학습에 이거 나옵니다. 장단음 구별하는 문제 나옵니다. 따로 외워주세요. 자,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건 요 정도인데 학교에서 추가 프린트가 나오는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여러분. 앞에 이론 같은 거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만든데 얘네 말고 한 2개인가 3개 정도 더 들어있는 표가 있어요. 그거는 작년까지 추가 예시가 적혀 있었을 때에 등장했던 단어를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일단 우리 학교에서 외우라고 했나봐까지는 아니고 이번에 외우라고 했나봐까지는 아니고 우리 학교가 좋아하나봐 정도로 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얘들아 기억해라. 의문다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소리의 길이가 어떻고 의문이 어떻고라고 하면 안 돼. 무조건 표기되어 있는 걸 뭘로 1차로 바꿔줘야 된다? 발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기억 문장만 발음으로 그대로 바꿔서 적어보겠습니다. 정발표 때 배웠던 원리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발음으로 적어보기. 그리고 장음 신경 써서 기억 표기해주기. 시간 남는 사람은 2번째 문장도 쓰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추운까지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친구랑 노는 시간, 나이트 어때요? 시간이 짧다. 연음. 안 한 사람 바보. 자, 밤에 얘 어떡할 거야?
제 연음 안 했나 봐. 무서워. 자, 따 다음에. 여러분, 음절 말해서 시옷 발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바꿔줘? 시옷은 뭘로 바꿔줘? 디귿으로 바꿨는데 이걸 디귿으로 쓰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 바로 뒤에 뭐가 와? 히읗. 자, 뜻으로 만들고 디귿이 히읗과 결합하면 뭐가 되죠? 티읕이 되죠. 자, 그래서 따뜻 탄이 되죠. 얘들아, 정발표 개념 기억해야 돼. 난조쌤 문제 어렵게 내실 때는 정발표 이론을 다시 한번 싹 한 다음에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 가사 이런 거 출제되고 이번에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자, 따뜻한. 그 다음에 얘는 먹는 거니까 먹는 밤. 장음이죠. 자, 여러분 장음교는 모음 뒤에 쓰는 겁니다. 밤을. 자, 요것도 중요하네요. 시원아 어떻게 썼니? 까. 먹어? 먹었다? 까먹었다. 뭐 하나 네가 없앤 것 같지 않아? 얘가 쌍디귿이 된 근거가 뭐야? 앞에 뭐가 없기 때문이야? 시옷이요? 쌍시옷 아니에요? 자, 근데 쌍시옷이 디귿 만나면은 쌍디귿 되나요? 쌍시옷이 일단 1차로 뭘로 바뀌어야 돼? 디귿으로 만나야 돼. 근데 얘들아, 구두방에 구두방 사장님 왔다고 구두방 터뜨릴 거야? 구두방은 그냥 냅둬야지. 구두방 뒤에 구두방 사장님 왔을 때 사장님만 구두방 사장 되는 거였지. 구두방 왜 터뜨려? 제가 구두방 그대로 다 놔두라고 계속 강조했었죠. 자, 요거 적어주셨다면 나는 그래도 2학년 때의 지식이 조금은 남아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친구들은 육아. 조금 더 복습에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자, 이 뒤에 있는 건 같은 단어상도 찾아보라는 학교 학습 활동이기는 한데 이거를 선생님이 써준 해도 있고 안 써준 해도 있어. 일단은 모범 답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체크. 그래서 체크에 있는 거 우리 항상 학습 활동 쪽은 체크에 있는 파란 글씨로 채점하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리의 길이. 국어에는 같은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소리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뭐? 모음. 모음의 길이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뜻이 구별된다. 자, 따라서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하니까 뭘로 쳐준다? 음운으로 쳐준다. 자, 이때에 어쨌든 자음 모음이랑 소리의 길이는 약간 속성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자음이나 모음은 아까 전에 작은 단위로 발음 다투게 막 그러면 불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자, 이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분절음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자음이나 모음에 붙어야지만 소리의 길이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리의 길이는 얘네랑 분리해서 나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비분절음운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이것도 용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게 이 친구야. 자, 모음 체계표와 자음 체계표인데 이때의 모음은 사실 단모음 체계표인 거죠. 그리고 이 표를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돼요. 이 틀까지. 틀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게 표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이 발음하는 모습을 먼저 분석한 게 우선시기 때문에 자, 얘도 사실은 그냥 사람 얼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입천장의 중간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일로 갈수록 앞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혀가 입술 쪽에 가까워 오면 전설모음, 목 쪽으로 들어가면 후설모음이다. 자, 이 상태에서 입술이 주름이 펴지냐 아니면 오므라드냐 에 따라 평원으로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중저로 하는데 저로 갈수록 입이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우라는 게 후설이면서 원순이면서 고모음인 게 느껴지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누가 봐도 혀가 앞으로 쏠려 있고 입은 요만큼밖에 안 열려요. 고모음이죠. 자, 그래서 전설모음이고요. 고모음이고요. 여기다가 입술 모양만 봐도 오므라들었니? 평순모음이죠. 자, 얘를 기본으로 잡고 가볼게요. 에서 그대로 오므라들게 해봐.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고모음 조건 똑같고 전설모음 조건 똑같고 나 입술만 오므라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입만 더 벌려볼게요. 입 조금 더 벌렸더니 중모음의 외가 되는구나. 자, 에서 그대로 다시 평순으로 입만 쭉 벌려줄 거예요. 에 되는 거.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원리에 따라 외우는 게 베스트인데 못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해주시는 암기 방법을 보통은 적어주시는데 대표적인 게 얘를 통째로 외우는 그놈의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입니다. 근데 이걸 알려줬더니 어떻게 외워오냐면 너 그거 외웠잖아. 그러니까 얘 그거 있잖아요. 저걸 키위 그거 하는 거 이렇게 외워온 거예요. 키위 그거 있잖아요. 주는 거. 얘들아 이게 생각보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너네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아예 쪼개가지고 개별로 외우게 해야겠다라는 전략이 생겼고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암기법이 전설모음은 키위 제외해. 후설모음은 금붕어 좋아합니다. 왜요? 몰라. 누가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냥 저기 약간 뭐랄까 부전설화 같은 거야.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구비전승 문학처럼 키위 제외해가 전설모음, 금붕어 조화가 후설모음. 자, 그 다음 자음체계표도요.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전설모음 왼쪽에 있는 게 이쪽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얼굴 자, 대충 이렇게 보면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보이시죠? 얘도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요 순서대로 입의 순서를 그냥 따라갑니다. 너의 발음기관을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요. 자, 이때의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자, 안울림 소리 먼저 선배열하시고요. 그 다음 울림소리 배열합니다. 안울림소리, 울림소리.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암기의 팁 막 이런 거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얘들아 사실 자음체계표가 조금 팁으로 외우면 위험해. 단모음 체계표는 어떤 교과서를 봐도 이 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음체계표는요. 이 맞차름과 파차름의 위치가 가끔 교재나 선생님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팁으로 잘못 외우면 진짜 헷갈리거든. 막 있기는 해. 뭐 어떤 표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바다, 뭐 사자가 헐,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위치가 바뀌면 바다, 가자, 서해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얘들아 그냥 얘네는 그냥 외워. 저 옛날에 들었던 귀여운 굉장히 끔찍한 암기법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마도 대학도 졸업했을 어른이 되었을 친구인데 선생님 엄청난 암기법을 알아냈어요. 그러더니 파열음을 자기가 기가 막히게 외운대. 비둘기 파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되게 팁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마차름이랑 파차름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건 그냥 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해드렸으면 그건 그냥 외웠어요. 비둘기 파열이면 다 해드렸잖아요.
나머지 이거 정도는 외워봐. 이것도 막 있어. 막 노란 양말 뭐 이런 거 있어.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 마음 막 이런 거 해서 선생님들마다 뭐 알려주실 텐데 편한 거 골라 잡으시면 되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그냥 이틀까지 통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암기가 고3까지 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표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고등학교 때 음운 변동을 배울 거예요. 우리 음운 변동 중2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볼게. 이거 있잖아. 이거 기억나? 기억이 미음 만나면 이응 되는 거? 그거 이 표에서 움직이는 거야. 기억이 비음을 만나면 비음을 따라가서 비음 된다. 이응 된 거. 보여? 자, 그 다음에 뭐 신라. 이런 것도 신라. 리을로 발음하죠? 자, 니은이 리을 따라서 유음 된 거. 니은이 리을 따라서 유음 된 거. 이 표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등학교 문법에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쓸 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조금 한번 외울 때 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고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시험. 아예 칸 다 뚫어놓고 틀부터 다시 그리라고 할 거니까.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산골짜기에 다람쥐 할 건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나 얘기 먼저 할게요. 자, 쉬기 전에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요거 오른쪽에 발음으로 먼저 쓰고 쉬세요. 그래야지 3교시 일찍 끝납니다. 대신 쉬는 시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자,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요것만 발음을 기준으로 우리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거 좀 적어보세요. 유찬이 원? 내가 얘기했지. 그 자리에 춥다고. 너 앉기 전부터 얘기했지. 네가 뭐라 그랬어? 시원해서 좋은데요? 그러면서 퍼포먼스로 나한테 부채까지 보여줬지. 잘못했어? 안 했어? 여러분 에어컨 밑자리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저런 데 바람이 잘 안 가 얘들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긴팔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지금은 떠들었는데 이거 끄면 나중에 저쪽 애들 특히 막 되게 힘들거든. 껐어요 지금은. 자, 참고로 여러분 니은이랑 기억 만나면 뒤에 기억 된 소리 됩니다. 산골짜기가 아니라 산골짜기죠. 그것만 알려드렸고 우리는 3교시까지 잠깐 쉬겠습니다.